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기대될, 특히 2023년 하반기에 실적이 기대될 섹터나 뭐 산업군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일단은 다 아시나요? 다 아시지 뭐. 그 하도 이렇게 많이 떠드니까 일단은 반도체가 제일 우선이고 예. 그다음에 조선 쪽도 괜찮고 LNG 뭐 예. 조선 쪽도 괜찮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수가 올라오면서 벌써 이렇게 한 단계 그쵸. 레벨업이 다 됐어요. 이제 있죠. 어느 정도. 그런데 조금 올라간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데에서도 조금 올라간 종목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되죠. 스몰 캡 중에서. 그래서 아직 좀 덜 반영된. 그러니까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면 이제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중국이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이 된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런데 중국 경기가 살아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직은 답보 상태인 거. 그게 이제 화학 업종 같은 데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런 쪽이 만약에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조금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거예요. 화학은 거의 뭐 이제 잊혀져 있죠. 잊혀져 있죠. 저기 구석에들 다 이제. 그런데 있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되는 종목만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음에 올라가도 조정받은 2차 전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반도체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종목은 계속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쪽에 저기 언제 살아날까 그렇게 기다리는 것보다 되는 쪽에 일단 매물도 별로 없고 그런 것들을 공부를 좀 많이 하셨다가 그게 쉬고 있을 때든가 조정받을 때가 더 매수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주식은 때로는 패션이라 그래요. 패션. 유행처럼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한물 지나간 유행에 해당하는 종목들, 섹터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전망이 조금 불투명한 그런 섹터는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면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런 것보다 우리가 유행이라 그러면 뭐라 그러지만은 산업의 유행이라는 것은 그 기업이 돈을 벌기가 쉬운 환경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휴대폰 같은 게 처음에 생겼을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엄청 많이 뛰어들었어요. 작은 기업들도 다 죽었죠, 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그게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철진한 어떤 거나 이런 거는 다시 산업이 턴하에서 수익 내고 막 그렇게 좋은 환경이 되기가 되게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쉬운 길이 있는데 어려운 길 가서 막 고통받고 속쓰림 당하고 그러지 마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참 전에 그 게임주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채널은 아니지만 누가 질문을 해가지고 갑자기 속이 쓰리지.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코로나 처음 터져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니까는 앉아서 게임이나 하고 뭐 모바일 게임이나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비대면 시대에 인터넷주가 각광을 받았는데 결국 이제 환경이 달라지면 누가 앉아서 물론 게임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겠지만은 그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픈돼 가지고 요즘에는 어디 식당이나 공연장 같은 데 가면 뭐 메어 터져요. 사람들 엄청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는 공연장이 메어 터지다 보니까는 그런 뭐 엔터주들이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쪽으로 산업 환경이 바뀌면서 앞으로 뭐가 될까 그런 것만 좀 생각을 하자고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화학 같은 경우도 혹시나 뭐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쓰고 그게 효과를 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때 가서 보자 하자 그렇죠. 그거를 제가 그때 봐서 하자는 소리를 올 초인가 어디 뭐 어떤 채널 나가니까는 뭐 경기 침체가 작년부터 그 말을 저한테 많이 질문했어요.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그럼 경기 침체가 오면 그때 하자고. 근데 안 왔잖아요 결국에. 지금은 경기 침체 온다는 사람이 완전히 줄었죠. 그러니까 그때 오면 하자고. 그래서
아주 이게 지난 얘기지만 불과 몇 달 전이에요. 네. 한두 달 전만 해도 여러 증권사에서 하반기 코스피 지수 전망치. 전망이 네. 2250, 2150포인트 전망하는 데도 제가 봤어요. 네. 뭐 또는 어떤 증권사라고 얘기하면 그 증권사 욕을 바가지로 먹겠지만은 상저하고라고도 많이 했죠. 그래서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오면 코스피가 2150을 전망으로 하는 회사가 2개 회사가 있고 한 2-3개 회사는 2250까지 온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런 것도 싸그리 자체가 다 감췄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예측과 대응이라는 게 있죠. 주식 네. 투자에서 네.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리고 요즘에는 경제 사이클이나 이 순환 사이클도 되게 빨라요. 경제학자들이 대응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는 뭐 6개월 거 제대로 맞출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다 대박이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게 어쩌다 한 번씩 맞췄을 수 있겠지. 그러면 그냥 그거 갖고서 평생 먹고 살려고 그래. 그분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눈에 빤히 보이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경기 주체들, 네. 정부 당국의 각국의 정부들이 빨라진 거란 말이에요. 빨라진 거. 대응도 빨라지고 정책적으로.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SVC 그 파산 미국에 그랬을 때 다들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리먼 사태를 겪어보니까는 그냥 방치했다가는 나라 꼴이 개꼴이 되겠다. 네. 너무 심한 얘기죠. 아니 뭐 평소 쓰시는 말씀이신데요. 아니 나 평소 잘 안 써 이런 말 잘하지. 그러니까. 나라 꼴이 진짜 망할 수도 있으니. 나라 꼴이 그때 리먼 사태 그거로 5년 넘게 미국 경제가 아주 형편없게 어려웠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짓던 건물들 다 5년 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미국에 가 보니까는 그때 파산하고 짓다가 망 건물들이 흉측스럽게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세계적으로 되게 타격을 심하게 받았죠. 그러니까 요번에 선제적으로 그냥 가감하게 그것도 장렬력이 전에 아구 맞춰가지고서 시간 맞춰가지고서 너희 인수하라고 거의 이제 혜택을 많이 줬겠죠. 뭐 크레딧 스위스, UBS 뭐 이런 거 다. 그래서 그거 수습이 딱 돼서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빨랐죠.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거 뭐 지방은행 주식들 폭락하고 막 난리 부르스였는데 아무튼 망한 회사만 이제 억울한 거지. 거기 직원들만 억울한 거고. 그래서 지금은 대응들이 되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리먼 사태 났을 때도 2년 뒤에 회복된다 그랬거든요. 주가가. 근데 그거는 유사일에 처음 발생한 일이라 전혀 감들을 못 잡았어요. 당시에는. 근데 제가 그때 그 미국의 블랙 먼데이 1989년 그거를 쭉 공부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만 벌써 그거하고 이거하고 그건 20년 차이예요. 그러니까는 정부 대응이 얼마나 빨라지겠어요. 1년 뒤 돼가지고 코스피가 900포인트까지 떨어졌던 게 그 다음에 1700포인트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딱 2년 뒤에 원상복귀가 된 거예요. 지수가 2008년, 2009년, 2011년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걱정할 건 없어요. 옆으로 말이 샜죠, 많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걱정할 거는 없고 되는 쪽만 봐도 되고 가는 녀석이 갈 테니 오히려 안 가는 녀석보다 조정받고 다시 가는 주도주. 그게 더 좋은 거죠. 훨씬. 그 아까 잠깐 엔터하고 뭐 여기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장에서 사실 그 엔터주들 또 미용 의료기기 이런 것들은 뭐 쉬지 않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행복하시겠습니다만 약간 너무 과열되나 싶어서 먼저 뛰어내린 분들 그분들 또 배가 아프죠. 계속 올라가는 것만 보고 왜 기다리는 조정은 또 오지 않는가 하시는 분들 한테 엔터나 미용기기 이런 것들은 과연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지. 그거는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에코프로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 시장의 중심주는 있잖아요. 팔고 싶어도 그리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차트가 정배열 우상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게 11선에서 21선까지 훼손되나 안 되나 그거를 보면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네.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없는 분들이 처음에 진입을 하려고 그럴 때는 네. 리스크가 있더라도 11선, 21선이 깨지나 안 깨지나 확인을 하고서 예. 아 이게 시장 중심주네 싶으면 거기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만약에 11선, 21선이 훼손이 안 되죠. 네. 그러면 그때 왔을 때 다시 더 사는 거예요. 더 사는 거. 그래서 비중을 늘려가는 거고. 그리고 완전히 매도할 때는 역배열이 나와가지고 데드 크로스가 발생할 때 있죠. 네네네. 그럴 때 이제 다 파는 거고. 그러고서 그렇게 가는 것들은 가다가 21선까지 조정받다가 다시 또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팔았다가도 21선에서 훼손이 안 되면 많이 올랐지만은 다시 또 사는 거고. 그래서 그거 하는 거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 공부를. 네네네. 그러니까는 지금 미용 주식들도 어쨌든 마스크도 지금 착용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계속 얼굴을 내밀고 우리 이 기자님처럼 인물 좋으신 분이야 뭐 굳이 그 뭐 발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성형하든가 뭐 얼굴 손볼 데가 없지만은 아이고, 맞아. 이쁘게 보이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죠. 손도 좀 있죠. 보고 그러다 보니까 미용 관련 주식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장에 발디딜 틈 없이 그냥 되다 보니까는 엔터주들이 실적이 좋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거기도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큰 회사들만 괜찮은 거야. 큰 회사들, 네. 네. 작은 회사들 말고. 네. 그러고서 자꾸 이제 밖으로 나가서 보려고 그러지. 제작사 같은 거 말고, OTT 같은 거 말고. 아, 네. 그렇죠. 야외 활동을 야외 활동을 하면서 보고 싶은 네, 거지. 네, 네. 그러니까는 그런 데는 상대적으로 괜찮지. 그리고 실력들도 좋고 대형 3사들, 엔터 3사. 엔터 3사들은 아티스트들 실력도 좋고 예. 그러니까는 어제도 여의도에서 여기서 BTS 10주년. 네. 그러니까는 그 단체 공연은 원래 안 한다고 지난번에 그랬고 네. 군에 가고 해서 군대 리스크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극복이 되고서 아무튼 그 하이브도 엄청 많이 네, 올랐죠. 떨어졌다가 10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그래 30만 원대까지 예. 온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는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하나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주식을 살 때 네. 언제 사요? 주식을 살 때 언제 사냐고요? 언제 사냐? 너무 어려운 질문 주셔가지고. 뭐 쉽지 뭐. 돈 있을 때? 아. 돈 생겼을 때? 그것도 맞는 말인데 네. 보통은 떨어질 확률이 적을 때. 그러니까 하방이 좀 막혀 있을 때. 주식은 이렇게 종국적으로 가다 보면 확률 게임이 될 때가 상당히 많아요. 네. 저 역시 마찬가지. 네. 그리고 언제 팔아요? 언제 팔느냐 하면 올라갈 확률이 적을 때 확률로 따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떨어질 확률이 적으면 매수하는 거고 네. 더 이상 올라갈 확률이 적으면 매도하는 거고. 음. 다시 말해서 엄청 좋은 기업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자기가 보기에 10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네. 근데 5만 원에 샀어. 네. 근데 지금 9만 원이에요. 그러면 팔아요, 말아요? 애매한데요. 팔지. 나 같으면 무조건 팔아요. 끝까지 막 발라먹으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이제 다시 또 5만 원에서 10만 원 갈 종목을 찾는 게 더 편하지. 그거를 왜 꼭 맞추려고 그래? 그러니까 정확히 맞히지 못해도 된다. 그럼요. 그렇게 이게 주식 네네네. 투자가 어려운 거는 기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요즘에는 로보 어드바이저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컴퓨터 잘 다루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예. 조건식 입력시켜가지고 그거대로 하면 그분들 다 떼돈을 버는데 주식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직도 로보 어드바이저로 큰 수익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시장 평균 수익률은 낼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하락할 때도 좀 좋고. 방어가 되고.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같은 사람을 못 이기지.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또 이용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래서 다시 말해서 확률로 따져가지고 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적으면 매수를 하는 거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10% 20%밖에 안 돼. 네. 그러면 일단은 매도하는 거고 그런 거죠. 약간 근데 그 더 오를 확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만 원이 10만 원 요거 보는 건 어떤 뭐 밸류에이션이나 아니면 애널리스트들 뭐 목표 주가나 그거 어떤 걸 말고도 평가합니까? 기술적으로도 있죠. 뭐 쌍봉이라든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거 시장하고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시장 지금 지수하고
지금 그러니까 개별 종목의 상황하고 예. 시장이 아까 그 개별 장세도 종목- 같이 봐야 된다라는. 아 그럼요. 그 자기 혼자 좋다고 해가지고 나 홀로 우뚝 쓰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 있죠. 그거하고 매칭시키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거 다 적어놨다가 나중에 그거를 네. 콘텐츠로 만들려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저요? 아. 아 이게 해도 항상 까먹어가지고 아. 참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음. 물론 이제 이렇게 항상 밥 아저씨는 그림 그리는 것도 참 쉽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남석관 회장님은 항상 이제 쉽게 말씀은 하시는데 말씀대로만 할 수 있다면 아 저도 네. 코피 터져요. 실전 매매 20여 년간 뭐. 이렇게 해오신 건데 20년이 훨씬 넘죠. 네. 원래 전업 투자 전부터 했으니까 그거 다 합치면 35년, 그러니까 저희가 뭐 36년. 이렇게 한두 시간 듣고 날로 다 먹을 수는 없는 거고요. 달리는 말이 이제 계속 달릴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장세가 또 이어질 수도 있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 사실 이제 쉽지는 고를 때는 않은데. 그럴 때 근데 이 달리는 말에 올라탈 때 잘못하면 밸류가 너무 높은 경우가 많이 있죠. 네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섹터 자체는 이쪽이 괜찮은데 네. 그게 좀 많이 쉬어야지 재매수 조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을 조금 과하게 받든가 예.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면서 밸류에 크게 문제가 없어야지 매수를 한다는 얘기지. 아, 조정을 받더라도. 그러니까 조정을 다른 주식 쉬는데 저거는 전혀 안 쉬었어. 네. 그렇다고 그거를 안 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조정을 받아야지. 좋은 주식이라고 하면 적당하게 조정을 받아서 다시 말해서 100이 올라갔으면 하다못해 30은 떨어져야지. 근데 엔터나 미용기기 이런 거는 한 30 정도까지도 조정을 안 받고 치사하게 혼자 가잖아요. 나도 안 태워지고. 그러면은 사면 안 되지. 아, 어차피 기회도 없는 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잘해요. 그래서 네. 저 기업은 아닌데 싶은데 오버해서 올라가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거의 안 사요, 그냥. 음.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손해 보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나의 기준에 네. 나의 틀에 딱 자기 맞춰놓고. 기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지금은 주가가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 중인데 과거에 대장 역할을 했던 신라젠이라는 주식 있잖아요. 바이오. 네. 바이오. 그거를 원래 상장되기 지금 기준으로 하면 한 7, 8년 전에 제가 조사를 다 해봤거든요. 한번 비상장 시절에요? 네, 장애에 있을 때 오. 장애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말을 쭉 해봤는데 오. 근데 제 기준에 안 맞더라고요. 매수하는 기준에. 이게 상장이 돼서요. 기술 특례로 해가지고.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10,000원에서 15만 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던 거죠. 맞아요. 그 사이에 제가 한 번도 매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거죠. 만 원대 사가지고 만약에 10만 원대 팔았으면 10배를 먹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역으로 얘기를 하면 그 주식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주식이 10만 원이 넘다가 5만 원까지 떨어지고 4만 원까지 떨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사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 원체 관심이 없으니까는 그게 10,000원, 2만 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안 산 거예요. 신라젠 주봉 보이나요? 그래요? 신라젠 주봉. 지금 5,000원대 하죠, 5,000원대. 그렇죠. 지금 5,000원대인데 아, 예전에 이게 거래 정지가 됐죠, 거래 정지. 15,000원에 그때 상장했었던 거 아니다. 그때 공모가가 15,000원인데 더 떨어졌다가 몇천 원대에서 거의 15만 원 가까이 갔었죠. 이 주봉입니다, 주봉. 그래서 이제 주식이라는 게 주봉이에요, 그게? 네네. 중요한 거는 남석관 회장님은 여기에도 유혹을 느끼지 그러니까 않았다. 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조사해 놓은 게 엉터리가 아닌데 그러면 안 사는 거예요, 그냥. 내 거 아니다. 그래서 다른 거를 사지. 그러니까 확률상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네네네. 내가 매수 타이밍을 놓쳤잖아요. 그러면 안 사는 게 맞는 거지, 그냥. 그거 높은데 괜히 사가지고 좌불안석으로 있을 필요가 없이 기다려보면 다른 주식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되는 거죠. 굳이 그거 보면서 저걸 스트레스 어떤 사람은 5배 벌었다는데. 그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제 주식을 오랫동안 못 해요. 그렇죠. 누구는 뭐 몇 배 벌었고 누구는 어떤 주식. 그러면 스트레스야 뭐. 내가 잘하잖아요. 근데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번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 받지. 내가 갖고 있다가 팔았어. 네. 그런데 계속 올라가. 더 배 아프죠. 그러면 또 스트레스 받지.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 요소가 너무 많아. 그러면 제명에 못 살아요. 그러면 아예 주식을 안 하는 게 낫지.
근데 남 회장님은 혹시 아, 전혀 그렇게 배 아픈 적이 없으세요? 이게 초월하시고 이렇게 부처님은 아니시잖아요. 아쉽지. 네. 아쉬움은 아쉬운 거로 그냥 끝나는 거지. 아 그냥 아쉬운 건 아쉬운 대로 끝나는. 그래서 손절도 빠르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주식은 수익을 내주는 매개 역할을 해주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냥 또 종목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기다리면 또 새로운 종목이 생기거든. 그래서 나라고 항상 그 좋은 종목을 사겠어요? 못 사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제가 사적으로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실전 투자 대회에서 제가 여러 번 수상을 했잖아요. 네. 그 실전 투자 대회 때 종목에 집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일주일에 3종목 정도가 좋은 종목이 보여요. 네. 여기에서 좋은 종목의 기준은 매수를 그 가격대에 했으면 네. 10% 이상 수익을 내줄 종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종목이 평균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한 3번이 보이는데 어. 그거를 3번 다 제가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 그 보이는 3번 중에 한 번만 사자 그런 얘기예요.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욕심을 가져도 네. 못 산다고. 아. 그러니까는 망설이고 겁도 나고 이제 올라온 거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그 3번 중에 기회가 왔을 때 한 번만 내 것으로 만들면 10%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10%가 목표인 거예요. 원래 대회할 때는. 그 대회는 6주나 보통 8주 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운이 닿으면 복리 현상이 있잖아요. 복리 현상. 그거로 예. 그래서 이제 10%씩 5주, 6주 하면은. 예. 근데 100%가 안 되면은 상을 못 받아요. 1, 2, 3등 안에 절대로 못 받아요. 그죠. 거의 장이 아무리 나빠도. 약 한 달 만에 100%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떤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네. 자기가 판단을 해서 조금 많이 올랐다든가 네. 그런 거를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다음에 기다리면 또 그런 주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온다. 그러면 엔터주가 많이 올랐다고 그러고 미용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왜 그 올라간 걸 갖고 얘기를 하냐고. 왜 올라간 걸 갖고 얘기를 해요. 다음에 올라갈 걸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네. 다음에 올라갈 거를 올라가기 전에 잘 사면 되는 거지. 근데 항상 그게 더 좋아 보이죠. 아이, 항상 주가는 오를수록 더 좋아 보이는. 그렇지. 기펜제라고도 그러니까. 하지 않습니까?